가장 실패할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면 뉴스 보고 매매하는 거죠. 왜냐하면 뉴스는요 이미 다 주가에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가가 빠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주가가 빠지는 게 좋아요. 왜냐?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종잣돈 5천만 원을 모았어요, 직장인이. 그럼 그 직장인분이 어디에 좀 투자를 하면 그래도 조금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떤 롱 듀레이션이 긴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성장하는 회사를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싸게 사셔야 된다. 그러면 싸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회사랑 관계없는 이유 때문에 빠질 때는 사야 되는 거죠. 이 회사는 네이버는 카카오랑 계속 성장하는 것은 이상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빠진다. 그럼 이제 그때 사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뉴스에서 막 야 이게 뭐 클린이 났대요, 뭐가 어떻게 됐대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시지 못하더라도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또 막 주가가 많이 빠진대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를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아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사야 되겠다라고 할인하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사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다가 어쩐 이유 때문에든지 빠진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면 그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막 주가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면 조용히 가서 그냥 왜 이렇게 할인하지? 그러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뭐 부동산도 보셔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고, 근데 언제 주식을 계속 보고 있냐는 거죠. 주식을 보고 있는다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액션을 해야 될 때는 그런 위기가 왔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 가서 조용히 이호석이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는 그 대형 할인을 한다라는 그런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가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롱 듀레이션과 이제 성장주 중에서 이제 박앤세일을 할 때 갑자기 떨어지거나 무슨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네. 그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네. 그러면 혹시 투자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럼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시장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본인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평소에는 차분하던 사람인데 운전만 하면은 왜 이렇게 성급해지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스스로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안 해보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사람인가? 지켜야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내년에도 돈을 투자할 돈이 또 생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년에는 투자할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모든 돈이 지금 있는 돈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판단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가지신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혹시 이호석 팀장님만의 그런 투자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만은 지킨다 하는 투자 원칙. 저는 뭐 투자 원칙은 따로 없습니다. 무슨 뭐 가치 투자 아니면 뭐 성장도 투자 뭐 이런 거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세상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예상하고 그리고 그 길에 서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네이버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온라인화되는, 쇼핑이 온라인화되는 그런 흐름, 그게 바뀔 건가? 그 디지털화되는 흐름, 그리고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이 흐름이 바뀔 건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한테 투자해놓고 길목에 그냥 서 있으면 그냥 파도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런 거는 위험하고 그런 건 비싸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좋은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는 무조건 싼 거야. 나는 무조건 싼 거 사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올라갈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왔어.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투자보다는,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가치 투자랑도 좀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오렌 버핏도 항상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내가 좀 저렴한 가격에 그 주식을 사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업의 가치가 여기 있고요. 주가가 여기 있으면 이거는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게 이제 가치 투자라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는 뭐냐면요. 이 회사 가치가 여기 있어요. 근데 내년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후년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을 사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가는 예를 들어서 가치가 여기 있어요. 근데 가격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렴하겠죠. 하지만 가치가 또 올라가면 결국은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로 언젠가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수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라면 그 회사와 같이 있는 것이 좋은 투자가 된다는 가치 거죠. 있는 게 왜 네. 가치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혹시 지금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아마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이제 투자를 할 텐데 좀 구성할 때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종목이 좋으니까 그 종목을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리고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뭐 리스크도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라고 보면 투자자는 크게 두 가지 투자자가 있어요. 알파를 찾는 투자자가 있고 베타를 그냥 만족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알파라는 거는 뭐냐면 시장이 코스피가 오르는 거 에이 난 그런 건 재미없고 나는 50% 100%짜리 없어? 이렇게 개별 종목들을 찾아다니면서 뭔가 야수처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알파 헌터라고 해요. 그런 투자를 하려면은요 정말 그러니까 체력이 굉장히 단단해야 돼요.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진짜 뽀개 먹을 정도로 알아야 알파를 얻을 수 있겠죠. 그게 알파가 쉽겠습니까? 수많은 그 사자들이 이 시장에서 정말 그걸 따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 개별 주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베타를 추구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근데 베타를 투자하는 방법은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건데 그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에 ETF 치시면 그냥 다 나와요. 그 ETF에 투자하시고 좀 그냥 관망을 하시면서 보다가 공부를 더 하셔서 내가 이 기업은 뽀개 먹어봤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내가 확실한 것 같다. 그럼 그럴 때 이제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면서 차근차근 넓혀가시는 게 맞지. 처음부터 막 나는 알파 헌터가 될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많은 분이 ETF보다는 알파 헌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이득을 보게 되면 거기다 더 넣고,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ETF에 넣고 좀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개별 종목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해 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애널리스트로 계속 생활하고 계신데 혹시 이걸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좀 재밌었던 점?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가 된 지는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애널리스트 린입니다. 네. 애널리스트가 되기 전에는 투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매니저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은행에서도 주식 운용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직접 투자를 많이 하다가,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잖아요. 네. 이윤석 아카데미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채널이죠. 아니, 제가 이제 그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오를 것 같다, 빠질 것 같다, 이건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하셔서 주식에 대해서 이해도를 계속해서 쌓아가시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공부하게 되면 아는 게 많아지고, 네.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공부의 양을 여기다 그려놓고요,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을 이렇게 그려놓으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아주 빠르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랑 네. 한 10 정도 아는 사람이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이라도 알아도 쓸데없는 실수를 안 하게 되고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부를 조금만 하면 아주 확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죠. 수렴이 아니고 떨어지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주식 돈 버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렇게까지 가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여기 100가지가 아니고 여기서 이만큼만 아셔도 안 봐도 되는 손실을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면은 돈 벌면은 교수들은 많이 벌겠네. 이게 이제 헛똑똑에 이제 그런 거죠.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 지금 제가 공부하자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주식 전문가가 돼가지고 막 누구한테도 주식과 막 얘기할 때 지지 않을 정도로 막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근데 확률이 이만큼 올라간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오히려 필요한 정보를 잘 알아내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왜냐면 제가 그 채널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그 주식 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는데 유튜브 채널 뭐 봐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채널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장 이거 시황인 뭐 이래가지고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거는 정말 많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이것부터 아셔야 되고 이것도 아셔야 되고 이것도 차근차근 짜여준 채널은 별로 없어서 그래서 만든 채널이고 제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 채널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처음 시작할 때 경제부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별 종목부터 본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ETF를 본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실패할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면 뉴스 보고 매매하는 거죠. 왜냐하면 뉴스는요 이미 다 주가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 뉴스 보고 좋다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주식 버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2030 주린이 분들한테 격려의 말씀 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조급하실 것 같아요. 많이 조급하실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이제 2030 여러분들한테는 가슴 아픈 얘기죠. 저는 40대니까. 저도 10년 전에 똑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10년 전에 느꼈던 감정보다 제 생각에는 10배 이상 힘들어요, 이분들은. 제가 그래서 자산 가격 상승하는 게 너무 슬프다고 표현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지금은요, 지금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가가 빠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주가가 빠지는 게 좋아요. 왜냐? 어차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살 돈은 계속 생기잖아요. 지금 2030들의 장점은 뭐냐면요, 내가 내년에는 2천만 원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지금 번 돈보다는 덜 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고 그 체력이 적어도 10년, 20년 동안 지속될 거잖아요. 그럼 10년, 20년 동안 계속 투자할 수 있고 뭔가를 살 수 있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주가가 지금 올라간다고 좋아할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차피 평생 할 거라고 본다면 네. 그 순간순간은 짧은 순간에 밖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긴 기간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시점 하나하나에 좀 내가 좋은 투자를 해 놓을 수만 있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길목에 서서 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도 된다 네.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이 집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셔가지고 투자하시고 투자의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왜냐면 10년, 20년 할 거니까. 완전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모르죠. 겁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거는 혹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대비를 해놓고 이게 체력을 다 키워놔야 이게 대비가 된다는 거죠. 단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내가 여러 개를 분산해가지고 해야 주식이 이렇게 해도 수익이 뭐 그렇대 라고 누구한테 들었어. 그래서 20개 종목 정도는 사야 돼. 뭐하러 20개 종목을 사냐는 거죠. 코스피를 사시고 내가 잘 아는 종목 한 종목만 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두 종목만 사면 되는 거고. 뭐하러 20개 종목을 삽니까? 그 20개 종목을 사는 이유가 분산이라면 그냥 코스피를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인 생산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네. 20종목을 언제 보고 있습니까? 저도 못 봐요. 오히려 좋은 관심 있고 잘 아는 종목 한두 개만 하시고 나머지는 ETF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이런 데다가 해놓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그게 집중 투자인가요? 아니죠. 분산 투자잖아요. 그것도 분산 투자죠. 그럼요.